다사다난했던 2025년을 뒤로하고 병오년 2026년이 다가왔습니다. 한국은 이미 새해를 맞이한 가운데 미국도 잠시 뒤 뉴욕 볼드랍 행사를 시작으로 새해 카운트다운에 들어갑니다.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축제 패세디나 로즈 퍼레이드가 개막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한창입니다. 궂은 날씨 속에도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다짐하며 땀과 노력을 쏟고 있는 준비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새해부터 남가주에 또 한 차례 폭풍우가 예보된 가운데 북가주 곳곳에서는 폭설이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시카고와 로스앤젤레스 등 주요 도시에서 주 방위군을 철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내년 세계 주요 정치, 경제를 전망하며 AI 투자 거품이 사그라들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내년 더 높아지기는 어렵다고 예상했습니다.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C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 and me. CBB and me. CBB and me.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병오년 새해가 바짝 다가왔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들은 이미 새해를 맞이했지만 미국은 잠시 뒤 뉴욕에서 열릴 볼드랍 행사를 통해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전 세계의 새해 맞이 풍경을 이유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을사년의 마지막 밤, 서울 보신각에서는 제아의종 타종식이 거행됐습니다. 중국은 만리장성 일대에서 드론을 동원한 새해맞이 행사를 개최했고, 호주는 대규모 불꽃놀이를 통해 시드니의 밤을 화려하게 장식했습니다. 바티칸에서는 수많은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레오 14세 교황이 축사를 전했습니다. To all of you and your families, I offer my prayerful good wishes for a blessed Christmas season and a new year filled with joy and peace. God bless you all. 미국은 잠시 후 뉴욕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열리는 볼드랍 행사를 통해 새해를 맞이할 계획입니다. 뉴욕시 경찰국은 이번 행사에 역대 최대 인파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보안 검색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We are going to be doing secondary screening this year of people inside pens. So we will have mobile screening teams walking around the pens, and if we see anything that looks suspicious, we will have teams in place to do appropriate screening. That's a new addition this year as well. 오늘 행사는 건국 250주년 행사와 함께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After midnight, we are going to have the most confetti ever, red, white, and blue, for the first time ever. Post midnight is going to drop here in honor of America's 250th anniversary year. It's the most confetti we've ever had, nearly 3 tons. It's going to blanket everyone in Times Square, keeping them warm. 로스앤젤레스시 역시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3만 명이 넘는 인파가 다운타운 새해맞이 행사장을 찾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비상 경계 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역시 평소보다 연장 운행되며 탑승료 역시 면제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축제 하면 패서디나 로즈 퍼레이드를 빼놓을 수 없죠. 세계 최대 규모의 축제 로즈 퍼레이드가 개막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한창입니다. 궂은 날씨 속에서도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다짐하며 땀과 노력을 쏟고 있는 그 준비 현장을 윤범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로즈 퍼레이드의 선봉의 설, 안어밴드의 힘찬 연주. 1930년부터 시작된 안어밴드는 남가주 최정예 연주자와 무용단으로 구성된 올스타 밴드로 로즈 퍼레이드 공식 주제곡을 연주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이 주어집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트럼펫 연주자 9명과 드럼 연주자 1명은 로즈 퀸의 꽃수레 앞에서 행진하는 핵심 역할을 맡습니다. 내일 퍼레이드를 앞두고 사흘간 열리는 밴드 페스트는 각 주와 지역, 기관을 대표하는
20개 마칭 밴드가 필드에서 공연을 선보이는 행사입니다. 행사 첫날 비가 오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수많은 관람객들이 최정상급 마칭 밴드들의 공연에 뜨거운 환호와 박수를 보냈습니다. 행사장에서 5마일 떨어진 로즈먼트 파빌리온에서는 퍼레이드의 주인공인 꽃차 제작이 한창입니다. 전체 45대의 꽃차 중 절반가량이 이곳에서 막바지 단장을 하며 일반인들에게 그 과정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올해 퍼레이드에는 의미 있는 꽃차들도 참가합니다. 함께 일어서자는 의미의 라이징 투게더 꽃차에는 올해 초 대형 산불로 희생된 31명을 기리고 이웃과 함께 서로 돕고 재건하는 과정에서의 희망을 담았습니다. The fires that we had last year, so they all came together and they're going to be walking on the float, most of the victims on it. 꽃차들은 자원봉사로 참여하는 수많은 지역 주민들의 손으로 완성됩니다. 두 딸과 함께 꽃차 제작 자원봉사에 나선 한인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단순 장식이 아닌 높은 구조물 위에 올라가기도 해야 하는 고된 작업이지만 가족과 함께 새해 희망을 쌓아가는 시간입니다.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많은 꽃이랑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서 그것도 애들한테 너무 좋은 경험이니까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만든 플로트 이제 보니까 그냥 와, 내가 만든다고 진짜 감동해요. 행복해요. 로즈 퍼레이드의 올해 주제는 공동체의 힘과 연대를 강조하는 의미의 더 매직인 팀워크, 협력의 마법입니다. 100만 명의 관람객과 전 세계 1억 명에 가까운 시청자들이 지켜볼 퍼레이드는 내일 오전 8시부터 시작되며 전 세계 170여 개국 주요 네트워크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새해 로즈 퍼레이드는 2006년 이후 20년 만에 빗속에서 치러질 예정이지만 현장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췄습니다. 패사디나에서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신년 연휴 남가주에 또 한 차례 폭풍우가 예보된 가운데 북가주 곳곳에는 폭설이 내렸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 동안 내린 폭우로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산타애나 바람이 불어 곳곳에서 나무와 전선이 쓰러지는 등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부터 이어질 신년 연휴 기간 동안 남가주 전역에 또다시 겨울 폭풍이 예보되면서 LA 지역도 최대 3인치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밤부터 2026년 새해 1월 1일 오전 사이 시간당 0.25에서 0.5인치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폭풍이 지난 크리스마스를 강타한 폭풍만큼 강력하지는 않지만 도심과 해안 지역에는 1에서 3인치, 고지대와 산악 지역에는 최대 3에서 5인치의 강우량이 예상되며 최대 시속 30에서 50마일의 강풍이 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시는 팰리세이즈, 허스트, 선셋 산불 발생 지역에 오늘부터 새해 1월 3일 토요일까지 대피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LA 경찰국은 취약한 주택을 대상으로 직접 문을 두드리며 안내할 예정이고 현재 대피 명령이 발령되지 않은 지역 주민들도 웹사이트를 통해 최신 경보 업데이트를 확인해 볼 것을 권장했습니다. 캐런베스 시장은 크리스마스 연휴 동안 큰 폭우가 있었던 가운데 시청 인력은 새해 연휴 동안 예보된 추가 강우로 인한 잠재적 영향을 대비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화재가 발생한 지역에서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시 비상운영센터는 오늘부터 가동돼 폭우 대비 조치를 진행하고 시장실은 비상관리국, LA 소방국, LA 경찰국, LA 카운티 공공사업국 등 관련 부서와 협력해 모든 인력이 필요한 곳에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가 대응 조치로 LA 소방국은 급류 구조팀, 헬기 1대, 소방차 5대가 증원 배치되며 LA 노숙자 서비스국은 침수 위험 지역 노숙인 대상 안전과 물품 제공, 추가 호텔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LA 도로교통국과 LA 위생국은 산사태 위험 지역을 모니터링하며 토사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로스앤젤레스시는 주민들에게 긴급 재난 알림 신청 등 웹사이트의 폭우 피해 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등 민주당 우세 주요 도시에서 주방위군을 철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 시카고, LA, 포틀랜드에서 주방위군을 철수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 주둔으로 범죄가 크게 감소했다며 연방정부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이들 도시는 완전히 망가졌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범죄가 다시 급증하기 시작하면 훨씬 다르고 더욱 강력한 형태로 돌아올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LA에선 법원 판결에 따라 주방위군이 이미 철수한 상태입니다. 시카고와 포틀랜드에도 군이 파견됐지만 법적 문제로 현장에 투입되진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범죄와 이민 단속 일환으로 미 주요 도시에 주방위군을 투입하고 있지만 법적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23일 트럼프 행정부의 긴급 요청을 기각하며 시카고에 주방위군을 배치하는 걸 불허했습니다. 워싱턴 DC에선 주방위군 병력 배치를 중단하라는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소속 로폰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군 철수 발표를 환영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왕이 되고 싶어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내년 세계 주요 정치, 경제 이슈와 관련해 파이낸셜 타임스는 AI 투자 과열이 이미 정점을 찍었다면서 AI 투자에서 손쉽게 돈을 버는 시기는 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내년 AI 거품이 거치는 과정에서 벤처 캐피털과 사모펀드가 당황스러운 수준의 손실을 보고 일부 소규모 기업의 경우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AI가 기능, 가치 측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할지라도 사업을 다각화한 거대 기업들은 생존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로 인해 시장 전반의 매도세가 10에서 15% 주가 하락 수준에서 제한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또 세계 무역 질서를 뒤흔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내년 더 높아지기는 어렵다고 예상했습니다. 이는 주가 급락, 중국의 보복 위협, 소비자 물가 상승에 따라 관세 동력이 약화됐으며 반도체와 의약품 신규 관세 위협은 대체로 철회하고 다른 관세들도 임시 합의를 통해 낮출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또한 내년에도 세계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계속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미국과 새로운 연준 의장이 주도로 세계 각국의 당국자들은 기존 인플레이션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뉴노멀이라고 생각하는 수준까지 금리를 낮출 의지를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와 미국의 압력에도 동부 돈바스 지역 전체를 러시아에 넘길 가능성은 적다고 예측했습니다. 돈바스의 나머지 지역을 포기하는 것은 군사적, 헌법적, 정치적인 이유로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너무나 위험하다며 극히 가능성이 낮은 우크라이나의 방어선 붕괴가 일어나야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항복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메디케어를 이용 중이신가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 플랜으로 월 185불 파트비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 플랜은 식료품과 일반 의약품 비용으로 연체대 2,880불까지 혜택을 드립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달로 2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미국이 건국 250주년이라는 역사적 분기점을 앞둔 가운데 달러 가치 하락과 민주주의의 위상 논란이 동시에 불거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통치 방식이 금융시장과 정치 질서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미국 사회 안팎에서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KBTV 신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미국 달러화 가치는 주요 통화 대비 큰 폭으로 떨어지며 2017년 이후 최대 연간 하락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에서는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접어든 반면 유럽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상대적으로 긴축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통화 정책의 엇박자가 달러 약세를 부추기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같은 경제적 불안 속에 미국은 2026년 7월 4일 건국 250주년을 맞습니다. 1776년 독립선언으로 출발한 미국은 민주공화정과 상권 분립, 연방제를 기반으로 현대 민주주의의 상징적인 국가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그러나 건국 250주년을 앞둔 미국 민주주의의 현재 모습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는 동맹과의 관계를 거래 중심으로 재편하고 관세와 투자 압박을 통해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구현되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도덕적 리더십이 약화됐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내부적으로는 행정명령 중심의 국정 운영이 이어지며 의회와 사법부의 견제 기능, 그리고 연방제의 취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정책을 둘러싸고 연방정부와 주정부와의 갈등,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 법원 판결을 둘러싼 충돌은 미국 사회의 분열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는 반트럼프 시위가 이어지며 시민들의 불안과 문제의식도 표출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건국 250주년이 미국이 스스로의 민주주의를 되돌아보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식 리더십이 더 강화될지 내년 중간선거를 포함한 향후 정치 일정에 전 세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캘리포니아 차량국 DMV가 노동 허가 자격을 잃은 이른바 불법 체류자들에게 불법적으로 상업용 운전면허증 약 17,000건을 발급해 논란이 됐었죠. 연방교통부가 이들의 면허 효력을 정지시킨다는 통지문을 발송했는데 우선 캘리포니아주가 대규모 면허 박탈 기한을 내년 3월로 연기했습니다. 캘리포니아 DMV는 당초 연방교통부의 감사 결과로 인해 1월 5일부터 면허를 취소할 계획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운전면허를 가진 불법 체류 인도계 운전자가 플로리다에서 대형 트럭을 몰고 불법 유턴을 하던 중 3명을 치워 죽게 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 운전자의 면허 발급 과정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하지만 불법 체류자 트럭 운전자들 일부가 캘리포니아주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방정부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캘리포니아주가 운전면허 재발급에 관한 주법을 어기고 있다며 주장한 것입니다. 인도계 시크교도 연합의 무미스 카르 법률국장은 이는 운전자들이 생명과 생활에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한 첫 번째 대응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집단 소송으로 인해 자격 박탈 시한을 연장한 캘리포니아주가 연방교통부와 어떤 절충안을 마련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상업용 운전면허를 받기 위해선 서술 시험을 통과하고 시험을 봐야 합니다. 상업용 운전면허를 받으면 학교 버스에서부터 16휠러 등 대형 트럭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종전 협상 와중에 푸틴 대통령 관절을 노린 우크라이나의 공격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한 러시아가 그 증거라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의 거짓 주장이라고 일축해온 우크라이나는 우습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송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눈 덮인 숲속에 드론 잔해가 떨어져 있습니다. 최근 푸틴 대통령 관저로 향하다 격추된 우크라이나 드론 중 한 대라며 러시아군이 공개한 영상입니다. 우크라이나 접경지에서 발사됐다며 비행 경로까지 설명했습니다. Однозначно подтверждает, что террористическая атака киевского режима была целенаправленной, тщательно спланированной и носила эшелонированный характер. 보복을 공언했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 오데사를 집중 공습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신년사도 종전보다는 전쟁 승리를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군인들을 영웅으로 부르면서 응원한다며 우리의 승리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주장이 종전을 회피하기 위한 거짓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드론 잔해 영상 공개엔 우습다면서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없었다는데 절대적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석유 저장 시설과 항만 등을 겨냥한 정밀 타격도 이어갔습니다. Я вважаю, що допоки будуть знаходити вони причини, тобто вони будуть їх знаходити постійно, щоб не було. 이런 가운데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특사가 우크라이나, 영국, 프랑스, 독일과 종전안을 논의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 관저 공격서를 둘러싼 공방에도 협상의 동력이 유지되고 있음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이란에서 심각한 경제난에서 비롯된 시위가 나흘째 계속됐습니다. 시위대가 주정부 청사에 난입하려다 저지됐는데 이란 정부는 어제를 휴일로 지정하는 등 시위 확산 저지에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김계형 기자입니다.
성난 시위대가 철제 출입문을 흔들며 진입을 시도하고 높은 벽 너머로 돌을 던집니다. 현지 시각 어제 이란 파르스주 파사에서 시위대가 주 정부 건물에 강제로 들어가려다 보안군에 의해 진압됐습니다. 고물가와 환율 급상승에 대한 불만으로 시작된 시위가 지방정부 건물 공격으로까지 이어진 겁니다. 지난해 12월 28일 테헤란 상인들의 시위가 시작된 뒤 전국 유명 대학이 참여했고 일부 시민들이 가담하는 등 시위는 나흘째 계속됐습니다. 시위 확산을 우려한 정부가 거리에서 삼엄한 경비 태세에 들어갔고 어제를 갑자기 휴일로 지정해 많은 학교와 기업들이 휴업했습니다. 아자드 이란 검찰총장은 시위가 국가 안정을 해칠 경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대변인은 평화로운 집회 권리를 인정한다며 시위대의 우려를 듣는 대화 채널을 구축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دولت حتی اگر صداهای تندی هم باشه حتما با صبوری خواهد شنید به جهت اینکه 그러나 서방의 경제 제재로 인한 고질적인 경제 문제에다 이스라엘, 미국과의 갈등 재발 우려에서 비롯된 불만을 해소하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기에 에너지 위기에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까지 겹치는 등 이란은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주식시장은 오늘도 하락했습니다. 3대 지수가 나란히 4일 연속 떨어진 건 올해 초 1월 2일 이후 두 번째입니다. 올해 시작과 마지막을 모두 4일 연속 하락으로 마무리하는 장면이 연출된 건데요. 산타클로스 랠리는 3년 연속 실종된 걸로 기록되는 분위기입니다. 3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망치를 밑돌았지만 오늘도 매수 심리를 자극할 만한 호재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최근 3년 연속 3대 지수가 두 자릿수 이상 폭등했던 데 따른 차익 실현이 본격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투자 심리는 4일 연속 팔자 쪽으로 쏠렸습니다. 내스닥은 3대 지수 가운데 유일하게 11월과 12월을 모두 하락한 달로 마무리했지만 올해 전체로는 20% 폭등했습니다. 지난 3년간 누적 상승률은 무려 91%에 달했는데요. 반면 다우존스와 S&P 500은 12월까지 8개월 연속 상승한다를 기록하고도 올해 상승률을 각각 13%와 16%에 그쳐 내스닥과는 상당한 격차를 나타냈습니다. 매그니피선트 세븐은 2주 만에 전 종목 모두 떨어지며 투자 심리를 압박했고 금요일 하루를 남겨둔 가운데 3대 지수는 감소한 거래량 속에서 이번 주를 6주 만에 하락한 주로 끝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김지한이었습니다. 올 한 해도 참 다양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새해에는 보다 희망찬 소식 더 많이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 마지막 날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